우리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뭐 범죄자들의 돈이다, 나쁜 이미지를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됨으로써 비트코인은 이제 거래가 되는 상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경쟁자는 금과 미국 채권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블록미디어에서 그 비트코인을 주로 다루는 선임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록미디어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매니아라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미디어 제가 링크 첫 댓글로 예. 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 많이 보는데요.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정한 기자님 콘텐츠는 매번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된 날이 공교롭게도 정말 역사적인 날이더라고요. 예,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된 날인데요. 예. 그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응원하시는 입장으로서 예. 좀 어떠신가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해 준 게 미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날이 1월 10일인데 네. 15년 전 1월 10일이 또 비트코인에게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가요? 비트코인이 P2P 화폐로서 처음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전송이 된 날이 그 2009년 네. 1월 10일입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15년 만에 비트코인이 P2P 화폐로서 탄생해서 네트워크에서 전송된 딱 15년 만에 그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예. 그 이메일은 편지가 가는 거고 예. 이 비트코인은 이제 돈이 가는 거죠. 예. 그게 최초로 된 게 2009년 1월 10일입니다. 야, 예. 그렇군요. 그건 또 몰랐네요. 예, 그때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거를 만드는데 도와준 그 필한이라는 네. 프로그래머에게 그 비트코인 170번째 블록을 보낸 겁니다. 네. 그 50비트 DC를 보냈어요. 네. 예. 지금으로는 엄청난 돈인데 그때는 1원도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자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 예.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그 비트코인 ETF의 의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뭐 범죄자들의 돈이다, 맞아요. 돈 세탁에 사용된다, 뭐 아니면 마약을 사는데 사용된다, 타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이미지를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됨으로써 비트코인은 이제 거래가 되는, 미국의 증권거래소 SEC가 승인한 거래소에서 네. 거래가 되는 그 상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금 ETF 같은 것과 경쟁을 하는데, 네. 비트코인의 성질은 뭐냐면 돈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P2P 화폐인 돈으로.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경쟁자는 금과 미국 채권이 될 겁니다. 와.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범죄자들의 돈에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미국채, 그리고 5,000년 이상 그 인류의 돈으로서 가장 좋은 돈이었던 금, 그 두 가지와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게 된 그 거죠. 정도 급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비트코인을 여러분 주식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주식은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 뭐 퍼가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이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 주식의 가치를 따져요. 근데 비트코인은 뭘 주죠? 그러게요.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흔히들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뭐 생산성이 없고 뭐 내재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는 게 없는데도 가치가 있는 건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바꿔야 되네요. 생각을. 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도 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보면은 주는 게 있어요. 달러는 예금을 하면 주죠.
이자를 주죠. 예, 근데 비트코인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 보는데 아무튼 지금은 주는 게 없거든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저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서 경쟁을 한다고 하는 건 달러하고 경쟁을 한다는 얘기고 그 미국 국채하고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네. 거기에 한화는 한국 돈은 안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그 한국 돈도 물론 들어가죠.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면 가장 좋은 돈은 아무튼 달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달러가 이게 가치로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이 위험해진다고 하면 다들 달러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 달러를 지켜주는 건 뭐냐면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의 힘으로서 지금 세계를 갖다 제패하고 있는 미국이 발행하는 돈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네. 달러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뭐 1,400원까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금융 정책을 한다고 해도 이창용 총재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달러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좋아도 네. 그 지금 세계적인 역학 관계에서 화폐 금융 지수 속에서 달러가 가장 좋은 돈인 건 확실합니다. 예. 그 지정학적인 현실이니까. 그렇죠. 현실이죠. 예. 그 오늘 그 한국은행 총재님도 그 예. 금리 부분 이제 정하면서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 이제 자산의 하나로 들어온 것 같다고. 예. 저는 그 되게 고맙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투자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네. 왜냐하면 좋은 돈이라면 그렇죠. 옛날에 금이 좋은 돈이었다면 각 국가들은 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만일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걸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렇죠. 미리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은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는 그 다른 분들한테 상당한 영향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맞아요. 한은의 어떤 리저브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정부와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그 정치권에도 좀 이렇게 잘 전달되기를 갖다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를 한 예. 3년 전부터 예. 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사기다. 예. 0으로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예. 그 기자님께서 보실 때 예. 그 정말 과거에는 정말 더 험한 소리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정말 이렇게 되실 거라고 혹시 뭐 믿음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 제가 이제 블록 미디어를 2018년 1월 1일자에 첫 뉴스가 나갔는데요. 네. 그 제가 2017년에 비트코인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자 생활을 갖다 꽤 오래 했는데 주로 경제부 기자 생활을 하고 금융 부분을 많이 네. 다뤘는데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비트코인이 돈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러가 가장 좋은 현상적인 돈이고. 근데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그 잘못은 미국이 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돈을 너무 많이 발행하고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그 어떤 리스크 관리 없이 달러로 돈을 풀어주고 네. 나아지겠다. 그래가지고 잘못은 미국이 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추가로 발행하고 네. 그 발행한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 번 더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잘못은 미국은 했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지 하는 문제 의식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뭐 EU로 바뀌든 아니면 중국 위안화로 바뀌든 무엇으로 바뀌든 간에 그 자의적으로 통화를 갖다 발행하고 그 통화 발행에 따른 이득, 주조이익이라고 그러죠. 시니어리티 팩트라고. 네. 근데 100달러만 드는데 200원 정도 드는데 미국은 종이를 가지고 돈을 찍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서비스와 재화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미국은 충분한 이득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화폐 시스템은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답은 없었는데 그 비트코인이 P2P 화폐로서 어떤 자의적인 금융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인간의 욕망과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진짜 좋은 돈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100% 확신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가능성은 있다.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더 확신이 강해지는 강해지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정말 오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5년 10년 동안의 그 과거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 정말 그렇죠. 그 믿음 중에 하나가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순간이라고 보이시는 거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네. 그 예전에 금이 했던 리저브 그러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통화로 이렇게 디지털 골드로 각 정부들이 보유까지 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우리의 기존 상식으로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골드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할 걸로 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골드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불합리한 거는 항상 고쳐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강대국도 200~300년 이상 그 헤게모니를 갖다 유지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럼 국가의 권력의 쇠락과 함께 그 국가가 발행했던 화폐들은 다 같이 멸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옛날에 로마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던 게 뭐냐면은 그 화폐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왜냐하면 요만한 뭐 100g이 들어가는 동전을 만든다고 해놓고 그 부분을 갖다가 그람수를 자꾸 줄이면은 이게 점점점 그렇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처럼 그 화폐의 몰락과 어떤 한 국가의 그 권력의 몰락은 항상 일치해 왔다.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땡전 한 푼 없단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땡전이 바로 그 당백전입니다. 하나가 100인 거. 예. 일당백 할 때 그래서 네. 그 대원군이 경복궁을 엄청 중건하려고 당백전을 만들어 하면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걸 당백전이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우리 국민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이 땡전 한 푼 없다.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항상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세금을 갖다 가져가고 네. 필요한 돈을 이제 이런 것들은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꽤 높게 봤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미국 정부가 좋아서 인정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좋기 때문에 네. 월가도 욕을 하고 미국에서 힘센 다른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요구를 갖다 못 이겨서 결국은 해준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스스로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못 찾아서 또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그런 걱정은 사실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왜냐면은 달러를 갖다가 발행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또 돈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경제 속에 포함이 됐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 달러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살포할 수 있는 항아리가 계속 커진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괜찮았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미국 경제나 증시에서 얘기하는 골디락스라는 어떤 돈은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서 네.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를 아무리 풀어도 기축통화국은 물가가 안 오른다. 네. 근데 이제 물가는 안 오르는데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면 통화가 살포되니까 자산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어떤 노동으로 버는 급여는 뭐 일정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음. 그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금융을 통해 갖고 돈을 살포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돈을 뿌리자. 그게 현대통화이론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팬데믹 기간 중에 그 직접 돈을 막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런 건데 그래도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구라는 한정된 데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까지 뭐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기자님께서 금을 이제 금이랑 경쟁을 하는 거고 또 예. 금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또 진화되는 업그레이드가 예.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게 시가총액적으로 예. 따져봤을 때 금의 시총을 넘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금의 시총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 네. 그 금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돈으로 활동하고 또 장신구로 이렇게 이용돼 왔는데 네. 금의 핵심적인 기능은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아직도 금을 보호하는 이유가 그 미국 정부도 그 FRB도 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자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갖다 금이 커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 대표조표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근데 뭐냐면은 금이 지금 14조 달러거든요. 네. 근데 통화의 가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화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교환 결제의 수단 그리고 가치의 척도 네.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받아들여지는 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은 처음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쟤는 굉장히 좋은 거야. 쟤는 굉장히 훌륭한 금속이기 때문에 옛날에 철이 그랬고 뭐 구리가 그랬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금속 화폐는 화폐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치 저장을 갖다 할 때는 좋은 거는 먼저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그 가치의 척도가 화폐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교환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하자.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비트코인은 그 세 가지로 이미 다 사용이 되고 있지만 교환의 수단으로는 별로 안 써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잖아요. 모으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호들이라고 그 우리말로는 존버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의 장점 P2P 화폐로 만들어졌지만 그 P2P 화폐로 만들어졌지만 발행량이 제한되고 2,100만 개로 2140년까지 4년마다 반감기를 통해서 그 발행량을 그 절반씩 줄여서 2140년이 되면 2100만 개가 다 발행되는 이런 투명한 어떤 통화 발행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발행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의 공급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물품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렇죠. ETF에서 봤듯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다. 그리고 전제가 이거는 나라에서 보장은 해주지 않지만 그 인간의 욕망과 수학과 컴퓨터 공학에서 안 망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믿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불멸하는 존재라는 걸 갖다가 내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한다면 이걸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불멸의 존재. 네. 불멸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51%가 그 동의해야지만 이 장부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건 좀 약간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이 0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0이라는 단어를 그 16진법을 통해서 바꿔요. 그러면 뭐 0부터 9까지 하고 A, B, C, D, E, F, A, B, C, D, E, F 해가지고 이게 조합이 되거든요. 이걸 만드는 방법을 기계에 넣으면은 조 옆에 뭐 0783 A, B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글자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 앞에다 기계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게 0이라고 바로 나와요 또. 0일을 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죠. 0일을 넣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암호가 여기에서 이쪽으로는 갈 수 없는데 이제 나머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채굴자들이 답을 갖다 넣으면은 이게 맞구나라는 걸 갖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오기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원리예요.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불멸의 존재라는 걸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의 컴퓨터 수십만 대가 경쟁을 해서 그 답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근데 51%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가짜 답을 갖다가 넣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망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확실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불멸 음. 아니 망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불멸, 수요 공급의 법칙 두 가지만 확신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금 시총의 한 15배? 예, 그렇습니다. 예. 금이 15배고 비트코인 금이 이제 4억. 14조 달러 정도 되고 비트코인이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한 70만 달러까지는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5년 내에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네.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5년 내 70만이요? 예. 그럼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8억 넘는 돈인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15년 전 첫날엔 가격이 없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받은 할피니가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을 이 사람이 최초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비트코인은 제로가 되거나 1,000만 달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 그 그렇구나. 1,000만 달러가 되는 건 이 네트워크가 살아나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그 부를 그 비트코인이 흡수하게 되고 왜냐면 이걸로 어떤 가치 저장도 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 활동이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되면 와. 이제 1,000만 달러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맨 처음에 그해 12월경에 그 달러당 비트코인이 몇천 개가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얼마가 오른 겁니까? 그렇죠. 네, 뭐 엄청나게 거의 뭐 억배 이상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따져보면 이제 그때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다 해서 이 세상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게 된다면 거기까지 오르는 한계가 있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거기까지 오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뭐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고 그 한계까지는 오를 텐데 그 한계로 갈 때 거쳐가야 될 첫 단계가 이제 금과 비교해서 얼마가 될 거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정부들이 발행한 국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폐의 총량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국채가 지금 한 24조 달러 정도 되고 네. 그래서 그 채권 규모를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국채 규모도 한 5, 60조 정도 달러 정도는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그 어떤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까지 한다면 네. 이제 더 상장할 여지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예. 와.